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약칭 홈트도 일상이 됐다. 힘들면 재밌어요. 근력 운동, 면역력 키우는 운동 뭐 이런 저거는 나한테 맞겠다. 그런데 운동을 해도 몸은 더욱 아프고 이게 여기 그냥 너무 아파 여기 이렇게. 목 뒤쪽이 정말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져 오는 느낌이랄까? 무턱대고 운동을 따라하다간 독이 될 수도 있다. 불필요한 근육이 긴장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한쪽 근육만 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체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불균형과 잘못된 운동 자세가 불러온 고통들. 모든 운동이 획일적으로 따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해야 할 운동은 따로 있다. 내 몸에 약이 되는 진짜 운동을 찾는 법. 지금 공개한다. 김국자 씨는 요즘 TV에서 배운 운동을 즐겨한다. 이렇게 벌려서 하고 이거는 이렇게 호화 운동도 되고 복부 운동도 되고 50회씩 3회. 집에서 운동을 한 지는 1년째. 코로나19 확산 이후 10년간 해온 라틴 댄스를 못하고 있다. 거를 이용해가지고 라틴 댄스를 할 때만큼 운동량을 채우려다 보니 잘 사용. 여러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팔 근육 운동. 그 TV를 보다 보면 건강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운동, 근력 운동, 면역력 키우는 운동 뭐 이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거는 나한테 맞겠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허리, 특히 오른쪽이 아프다. 여기서부터 반 중심서부터 이쪽으로. 오른쪽만? 네, 오른쪽만요. 움직일 때만 느껴졌던 통증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운전을 하고 가면 한 30분 정도 하면은 막 이 뒤가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10년을 열심히 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근육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허리 통증과 함께 찾아온 몸의 이상은 이 바지 더 있다. 있거든요. 세탁소에 가서 기장이 기니까 잘랐어요. 잘랐는데 갑자기 제가 실제로 입었더니 바지 길이가 오른쪽이 2cm가 올라가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탁소에 가서 이거 혹시 수선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하고 이제 했더니 아줌마 혹시 다리가 짝다리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새 변한 몸. 여기서도 보면 이쪽은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짧다. 김현선 씨는 운동 마니아다. 수영, 요가, 골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효과는 떨어졌는데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겼다. 어느 순간 이쪽 뒤부터 시작해요. 어깨가 이 반쪽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는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필라테스로 갔는데 아니 이런 걸 왜 가르치지 할 정도로 쉬웠던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운동을 한 1년 새 통증은 더욱 늘었다. 약간 끊어질 듯하게 아프다고 그럴까요? 여기하고 여기서. 특히 오른쪽 골반이 아픈데 체형의 변화까지 나타났다. 이게 다리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면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만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운동이 도움이 될까? 매일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는 김현선 씨. 그런데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하다. 정면을 향한 왼발과는 달리
오른발은 비스듬히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최근 들어 부쩍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별거 아닌데 이만큼밖에 안 걸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른편의 통증에 신경 쓰다 보면 왼편에 힘이 빠지고 결국 의지할 것이 필요해진다. 집에서부터 지팡이를 들고 오면 젊은 사람이 지팡이 들고 다닌다 그럴까 싶어서 산에 오면은 이렇게 하나씩 마련해 놓고 숨겨놨다가 써요.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니까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다 보면 좀 편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통증이 체형 변화, 더 나아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왜 운동을 해도 몸이 아픈 걸까?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없는지 몸 내부 상태를 살펴보고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닿는 면의 순서, 발바닥 압력 등을 통해 보행 패턴을 분석했다. 체형과 좌우 체중 밸런스를 측정하고 척추 구조를 영상화했다. 검사 결과 김국자 씨의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가 아닌 다른 데에 있었다.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골반 위아래 틀어져 있는지 보는 검사 진행하신 건데 평균 범위보다 3배 가까이 좀 올라가 있으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이 1cm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도 이 때문이었다. 제가 네. 그 바지를 입으면요 오른쪽이 한 2cm 정도 올라가요. 골반 틀어짐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라든지 골반 통증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단축된 근육을 파악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하체 근력이 떨어졌고 골다공증도 진단됐다. 문제는 김국자 씨가 지금까지 해온 운동들이 본인의 몸 상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까 근력 검사 해보니까 하체 근력은 실제로 평균치보다는 떨어져 있으신 상황이세요.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력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알맞은 강도랑 빈도를 이렇게 아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고 가만히 있다가 운동만 1시간 정도 했다고 내가 운동 다 했다 오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현선 씨 역시 신체 불균형이 확인됐다. 그런데 통증이 심한 골반의 경우 틀어진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 몸의 중심축, 척추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경향 있기는 하세요. 적당하게 S자 곡선이 있으면서도 중심축을 잘 잡아줘야 건강한 척추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위에 등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각도가 더 굽으신 상황이시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적당하게 S자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과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전만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냥 같이 남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도 허리 쪽으로 긴장도가 느껴지면서 통증이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척추가 완만한 S자 곡선이 아닌 전면으로 쏠리는 현상은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력이 약화됐기 때문. 무너진 척추의 균형은 근육의 좌우 불균형까지 불러와 몸 우측에 통증이 나타났고 틀어진 체형의 영향은 걸음걸이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발 앞뒤로 체중이 고루 분산되어야 하는데 김현선 씨는 왼발 뒤쪽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 여기 골반 쪽으로 계속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들 스트레칭도 조금 필요하시고요. 이제 엉덩이랑 복근 운동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걷기 운동은 조금 부족하셔요. 네. 그래서 지금 맞는 근력 운동을 같이 조금 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기가 아프거든요. 이 부분이 받치신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근력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 자체가. 네. 최근에는 운동을 안 하신 거나 다름이 없으세요?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해온 두 사람. 누르면서 중심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처방됐다. 하나, 둘, 엉덩이 한번 들어 올려볼 거예요. 그렇죠. 허리와 허벅지 근육을 키워 골반 불균형과 척추 전만을 치료하고 후 엉덩이 힘주고 하나, 둘, 천천히 내릴게요. 시작. 중심 근육을 강화해 펴주세요.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6, 7, 8, 9, 10 제자리 돌아오시고 그렇죠. 제자리. 스쿼트와 같은 가벼운 강도의 체중 부하 운동은 근육량 증가와 함께 골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체중을 이용해 근육과 뼈에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골량이 적은 사람들이 체중 부하 운동을 하자 골 밀도는 물론 골 성장과 관련한 호르몬 수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살 쌍둥이의 육아까지 운동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워킹맘 최주희 씨. 집이 곧 헬스장이 된다. 주로 운동 영상을 따라하거나 맨몸 운동을 하는데 고강도 운동을 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드코어 위주로 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힘든 거. 짧지만 땀날 수 있는 거. 최주희 씨는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 체형과 신체 정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옆에서 볼 때 귀의 중심이 어깨와 고관절, 무릎의 중심을 지나고 정면에서 볼 때 어깨와 골반, 무릎의 좌우 높이가 평행이어야 신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최주희 씨는 신체 불균형 상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게 문제였다.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의 각도를 조금 보는 경추선 각도인데요. 이게 15도 정도 되시는 상황이시면은 실제로 어깨 쪽으로 지금 받고 있는 무게는 되게 크세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데 특히 목이 심했다. 목은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C자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목 앞쪽엔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은 하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르게 서 있어도 머리를 지탱하는 경추는 5kg가량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데 고개를 앞으로 60도 숙인다면 27kg가량을 목에 이고 있는 셈이다. 각도 자체가 이쪽으로 받는 게 12kg면 거의 쌀 한 가만이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이고지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근육이 긴장되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주변 근육들이 수축되면서 주변의 감각신경이라든지 혈류장애까지 같이 있게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손발 저림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무너진 목과 어깨의 균형은 등 근육, 더 나아가 요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왼쪽으로 이게 쭉 어깨가 올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양쪽의 근육의 짧아짐 현상 때문에 뒤틀리고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셔가지고 여기는 수시로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날개뼈 안정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척추 모습 같은 경우에는 S자 곡선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가 많이 소실되어 있으신 상황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자목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상작용으로 같이 일자 형태로 된 가능성이 높으시고 신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관절과 근육은 배열, 강도, 기능이 앞뒤 좌우 균형을 이뤄야 한다. 문제는 신체의 움직임이 전신에 이르러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만약 잘못된 자세나 습관 때문에 어깨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본능적으로 손상된 부위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반작용으로 등과 허리 그리고 골반의 배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통증도 나타날 수 있다. 신체 불균형일 때 전신의 중력을 사용한 고강도 운동은 불균형의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최주희 씨처럼 거북목이거나 상체 불균형이 있을 경우엔 어깨를 뒤로 편 후에 뒷근육을 잡아주고 등 운동을 통해 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전 자신의 신체 가동 범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똑바로 서서 한쪽 팔을 뒤로 보냈을 때 각도가 45도 이상 유지되면 정상. 그렇지 않을 경우 날개뼈 단축을 의심할 수 있다. 뒷근육의 단축과 중심 근육의 안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선 누운 자세에서 발목 각도를 유지한 채 다리를 들어 올린다. 이때 90도를 유지하면 정상. 안 될 경우엔 근력 운동보다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우선이다. 본인의 불균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무리한 홈트레이닝을 하게 될 경우에 불필요한 근육이 긴장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한쪽 근육만 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체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와 균형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운동 처방을 받으시거나 자세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트 차림의 남성들과 긴 치마를 입은 여성,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건 이두근을 키우는 기구 같기도 하고 어깨와 가슴 운동을 하는 기구와 고정식 자전거를 닮은 기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186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헬스장입니다.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인 구스타프 젠더 박사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100여 대의 기계들을 직접 설계해 자신의 연구소에 들여놓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연구소는 오늘날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누구나 찾는 헬스장으로 변모했습니다. 150여 년 전 젠더 박사가 신체 문제를 운동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것처럼 운동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약이 되기 위해선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현숙 씨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 3년 전 입주 요양 보호사 일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젤리. 그거 엄청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니. 젤리하고 뭐 부침개 종류. 맛있는 빵, 크림빵, 부드러운 거, 입에 쌀쌀 녹는 거. 그런 걸. 먹는 즐거움과 함께 얻은 것이 있다. 3년 새 체중이 7kg가량 늘었다. 하지만 건강엔 늘 신경을 써왔다. 박현숙 씨는 오랜 기간 에어로빅, 수영 등 여러 운동을 해왔다. 흔들면 재밌어요. 요즘은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하나 있다.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아프다고 이게. 반년 전부터 시작된 고관절 통증. 그냥 아야. 운동할 때만 나타났는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찾아와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뻔듯이 걸으려고 해도 안 돼. 여기 아프니까. 박현숙 씨를 괴롭히는 고관절 통증.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조금 아프게 할 거예요, 안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좀 견딜만 해요. 요건 견딜만 하시고, 요건 괜찮아요. 진찰 결과
통증은 고관절 안쪽에서만 나타났다. 통증이 유발된 곳은 골반뼈와 대퇴골뼈가 맞닿는 부위. 염증 소견이 좀 있다는 염증이 생겼다.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 골반뼈와 이 대퇴골 사이의 간격에 이 간격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 공간이 마찰이 되고 그런데 의료진은 염증의 원인으로 박현숙 씨가 해온 운동을 지목했다. 이쪽 근육들이 환자분처럼 이 골반뼈와 대퇴골 사이가 좁거나 마찰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과도하게 움직일 시에 이 가운데 부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쪽이 상당히 좁은 분인데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 이쪽 근육에 염자 등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와 체형에 맞지 않는 운동이 부른 통증. 박현숙 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중 감량이다. 이 고관절은 우리 몸에 체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점프할 때는 뭐 5배에서 8배까지도 체중 힘을 받거든요. 체중이 불어나면은 이 고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고관절이 서서히 안 좋아지는 퇴행성 관절염, 그 관절염이 빨리 진행할 수가 있죠. 이제 다 났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조심하다가 다 났으면 또 다르게 내 체중에 맞게 내 멋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해야 돼 운동도. 운동 뒤 통증을 단순 근육통 정도로만 여겨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복싱 연습을 하는 권남식 씨. 어린 시절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요즘은 부족한 운동량을 집에서 채우고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자 찾아오는 어깨 통증. 얼마 전부턴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아프다. 근데 서서히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계속 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팔을 올리면서 이게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이게 딱 여기가 딱딱 아프고 마치고 그랬죠. 그죠? 예. 어깨는 운동 중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로 꼽힌다. 어깨는 쇄골, 위팔뼈라고 부르는 상완골, 그리고 어깨뼈인 견갑골까지 크게 3개의 뼈가 있고 이 뼈들이 만나 관절을 이루고 있다. 어깨 관절은 연골로 덮여 있어 손상을 막아주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 조직 회전 근개가 어깨 관절을 회전할 수 있게 해준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부상 위험이 높고 퇴행성 변화도 빨리 온다. 조사에 의하면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리, 무릎이 뒤를 이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 그만큼 증상도 다양하다. 제가 팔을 이렇게 더 올려서 들어볼게요. 예, 통증이 오세요? 예, 아프죠. 예. 제가 좀 눌러보겠습니다. 통증이 오시고. 예. 네. 그래요. 예. 지금 환자분 제가 팔을 예. 이렇게 돌려서 드는 자세가 예. 이 어깨에 충돌을 일으키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프신 거를 보면은 어깨 그 견봉이라는 요 딱딱한 뼈 밑에서 예. 힘줄이 많이 자극되시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있으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요 팔을 들 때 요 견봉이라는 뼈의 밑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예. 이렇게 충돌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자꾸 들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충돌이 자꾸 쌓여서 예.
이게 힘줄이 마찰이 되면서 붓고 또 염증이 쌓이고 이 뼈가 지금 아래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경화가 일어나 있어요. 이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아래로 울퉁불퉁하게 자라니까 밑에 있는 힘줄이 좀 손상되기가 쉽죠. 자극을 주니까. 네네. 이런 허연 부위가 지금 회전근개 힘줄 부위거든요. 하얗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좀 커져 있고 그래서 지금 힘줄이 부어 있고 좀 변성이 와 있는 상태세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치료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수영이나 뭐 테니스, 배드민턴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고 하는 이런 반복된 운동에 의해서 이런 충돌 현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관절이 좀 뻣뻣하고 그리고 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탄성이 떨어지고 좀 손상받기 쉬운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충돌이 가게 되면 그럼 아무래도 회전근개 손상이 올 수가 있죠. 올해 68살인 권남식 씨.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나이인데다가 지나친 운동량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바로 팔굽혀펴기를 할 때의 자세다.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할 때 일자로 몸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다 같이 내려갔다가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깨만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깨는 더 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세가 잘못된 거네. 네, 이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면 힘이 여기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말고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많이 하면 어깨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맨몸 운동 팔굽혀펴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60대 남성과 함께 팔굽혀펴기를 할 때 어떤 근육이 사용되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알아봤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 허리와 엉덩이 각도, 손바닥 위치가 중요한데 이처럼 엉덩이 각도가 부정확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엉덩이가 이렇게 높게 들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거나 이 상태는 또 안 좋은 자세예요. 이거를 집중을 한 상태에서 똑바로 내려갔다 똑바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대다수 잘못하시는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본인이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근육은 여기 삼각근, 앞쪽 삼각근 근육하고 여기 삼두 뒤쪽에 삼두 근육이 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슴 근육보다는 그 어깨와 팔의 뒤쪽 부분의 근육들을 더 많이 운동이 자극이 가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편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기 쉬운 맨몸 운동들. 대표적인 맨몸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스쿼트는 발목과 무릎, 골반과 어깨 등의 균형이 중요하다. 스쿼트 동작은 좌우 밸런스가 동일하게 하중을 주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균형이 가장 좋은데 지금 이런 동작 같은 경우 오른쪽에 약간 하중이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틀림 현상이 단순하게 지금은 괜찮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관절이나 몸의 어떤 비틀림 현상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렬을 잘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서 수직선상에 위치에 안 있고 조금 더 앞으로 기울어져서 허리나 이런 관절 부분에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가는 어떤 동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대표적인 복근 운동이지만 척추와 디스크 부상 위험도 크다. 그 손목이 목을 이렇게 경추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잡아 당겨 주면서 지금 경추에 무리를 많이 주는 형태의 윗몸 일으키를 하고 계세요. 목 디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부상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면
이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이 공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요추 부분, 척추 부분에 또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갑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복근뿐 아니라 다른 근육에도 자극이 많이 간다. 만약 복근만 키우고 싶다면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크런치로 대체할 수 있다. 요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복근의 집중에 대한 근파형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나머지 근육들은 그렇게 활성이 안 되고 있죠. 그만큼 복근에 어떤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도의 운동부터 조금씩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운동하고 나서 몸이 더 아프거나 그러면 너무 힘든 운동이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운동이 획일적으로 따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좀 있는 경우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라든지 스트레칭 범위를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그런 것들을 확인받고 괜찮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운동을 따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동안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우주 비행사들은 귀환 직후에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죠. 그 이유가 착륙 시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매우 적은 저항 때문에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은 약해집니다. 특히 중력에 저항하는 근육, 일명 항중력근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몸을 꼿꼿하게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단 우주인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몸이 구부정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바른 자세로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운동의 효과도 거두기 위해선 이 항중력근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들 안 갔어? 마을 이장인 고정림 씨 집엔 늘 손님들이 오고 간다. 아까 자기가 얘기해. 친구와의 대화 시간. 밭에 안 가겠냐고? 근데 아까 영화상 좀처럼 다리와 엉덩이를 그냥 두지 못하더니 시장에 가서 급기야 자리에 누워버린다. 고정림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그냥 또 전화 왔길래 그냥 왔어. 잘했어. 저희 집에 와서도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은 그냥 누워요 바닥에 저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갖고. 꼬리뼈랑 골반. 근데 처음에는 꼬리뼈만 아픈 것 같더니 지금 이제 골반까지 아픈 거예요. 평생 농사일을 하며 허리 필 새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 일을 한 뒤 찾아오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년 전부터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힘이 저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이쪽에가 골반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허리 밑으로 가고 아주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육이 있으면 일어나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일어나요. 착 꼬부라지지 그냥. 체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언제부턴가 똑바로 서는 것이 어려워졌고 몇 년 새 키도 7cm가 줄었다. 51.5? 어? 51.5죠? 53 나왔어. 얼마 전에 1월 달에. 옆에서 보기에 느끼세요? 그럼 느끼지. 왜 그냥 그 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스킨십을 하더라도 지금 그 차이니까 그것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어깨가 일단.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지. 7cm는 줄은 게 아니야 지금. 통증 완화와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매일 10,000보씩 걷는다는 고정림 씨. 있는 힘을 다해 걷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뒤로 젖혀진 몸 때문일까?
통증은 심해지고 숨은 점점 가빠진다. 이젠 그냥 걷는 것조차 힘겹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몸이 구부정해지지만 여전히 똑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다. 실버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씨는 무심코 취하는 나쁜 자세를 경계하려고 노력한다. 근력 운동은 이제 막 무거운 거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제 힘이 닿는 대로 가볍게, 오히려 무리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하고 있죠. 나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는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바른 자세를 하려고 애를 쓰고 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네. 비슷한 연령의 두 여성. 하지만 자세는 확연히 다르다. 근육과 골격의 상태를 확인했다. 고정림 씨는 무릎이 굽었고 엉덩이는 뒤로 빠져 있는 상태. 반면 김태규 씨의 꼿꼿한 자세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증하는데 한 발로 서기를 할 때 두 사람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괜찮아요? 오른쪽 다리 하나 들어보세요. 들고 서보세요. 몇 초도 버티지 못한 고정림 씨. 근육이 문제였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이 똑바로 쓰는데 이 근육을 반해서 딱 쓰게 하는 근육이 중요한데 몸을 똑바로 쓰게 하는 근육이 엉덩이하고 그 허리 뒷근육하고 복근인데 걔네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에 있으면 본인은 편한데. 인간은 직립을 하면서 중력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감소하면서 중력에 의해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고 엉덩이가 처지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뼈대를 움직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인데 640여 개의 근육 중 중력에 맞서는 근육들이 몸을 바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의학계에선 이들 근육을 항중력근이라 부르는데 승모근, 허벅지 뒷근육과 종아리 근육도 포함되지만 척추를 받쳐주는 척추 기립근, 배로 향하는 중력을 감당하는 복근,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엉덩이 근육이 핵심 항중력근으로 꼽힌다. 복근과 척추 기립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강화됐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이 설 수 있다. 고정림 씨의 경우 복근이 거의 없고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은 지방이 자리를 차지해 하얗게 됐다. 이러한 항중력근의 감소는 소화불량이나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이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서서 4도 정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중력이 없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도가 아니라 20도, 30도가 되죠. 그러면 너무 힘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아프고 그래서 걷는 데 지장이 일단 많고요. 두 번째, 이 몸이 굽어지게 되면 내장 입장에서는 심장하고 폐가 자기를 침범하고 심장하고 폐 입장에서는 내장이 자기를 침범하고 이래서 양쪽의 기능이 서로 떨어집니다. 심폐 기능은 심폐 기능대로 떨어지고 소화 기능은 소화 기능대로 떨어지고 이게 하루 금방 며칠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지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사람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중력근 강화를 위해선 바른 자세와 함께 항중력근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 자, 허리를 좀 펴서 척추를 이렇게 편하게 만든 다음에 자, 한쪽 다리 들어보세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그 정도로 들고 있어요. 네발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써서 다리를 번갈아 올리면
엉덩이 바깥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상태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고 코가 요 바닥에 살짝 닿을라 말라 할 정도까지만 딱 유지하고 자, 엉덩이 꽉 조이고 엎드린 채 척추 근육을 강화할 때는 호흡을 참아선 안 된다. 그다음에 속으로 5 세세요. 하나, 둘, 두 무릎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자, 양 손가락을 여기다 대주세요. 자, 요 손가락 끝이 요 무릎 정상에 올 수 있도록 자, 몸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천천히 상체를 내쉬면서 반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복근을 자극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다. 고층 아파트 계단에서 김영달 씨를 만났다. 올해 84. 매일 하루 5번씩 22층까지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를 한다. 게다가 맨몸도 아니다. 하지만 김영달 씨가 평생 건강을 유지했던 건 아니다. 50대에 마라톤을 시작해 66살에 그만두기까지 종주를 124번이나 했다. 그런데 마라톤을 그만두자 몸은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뉴스 되니까 제 기분에 굉장히 근육이 힘이 드는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든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하고는 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오랜 시간 키운 근육이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몸에 힘이 없을 때는 물 한 병을 싸가지고 이 가기가 힘이 들어서 들고 오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공원 의자에 앉았다가 이것을 좀 마시고 가면 좀 가볍겠구나. 그래서 이걸 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열 수가 없어가지고 입으로 그냥 열어가지고 좀 마시고. 그때 우연히 플랭크 운동을 접하게 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도구도 필요 없다. 맨몸과 의지만 있다면 중심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일주일에 1초씩 내가 더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한 1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제가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한 1분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2년째. 이제 5분을 버티는 건 거뜬하다. 아침에는 7분 합니다. 플랭크 할 때 무리하지 말고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뭐 무리하면 힘이 들면 오래 못 하거든. 플랭크는 김영달 씨의 시간을 되돌렸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근육이 오히려 늘었다. 중심 근육이 생기자 2년 전엔 3개도 못했던 스쿼트도 거뜬해졌다. 건강과 젊음을 되찾은 김영달 씨.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지금 이렇게 걷고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국도 종단 통일 여문 마라톤. 딴 사람에게 이 플랭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30년 만에 또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 운동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때론 독이 될 수 있다. 내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해진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다.